안녕하십니까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들. 오늘 연수 강좌에서는 아마 우리 마취과 의사에게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분야죠. 바로 심장 마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수술 전 평가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그 복잡하고 역동적인 전 과정을 핵심 원칙 중심으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 최신 지견도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임상 실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모든 것의 시작이죠. 수술 전 평가부터 시작해서요. 혈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마취 유도 단계, 그리고 심장 수술의 심장 부인 심폐 바이패스, 즉 CPB 관리와 이탈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도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주요 합병증과 그 관리법을 알아본 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수술 전 평가와 마취 준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심장 마취의 성패는 수술실에 들어오기 전 바로 2단계에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좋은 마취는 환자를 제대로 아는 것에부터 시작하죠. 고령이나 성별 같은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 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이 재수술 환자, 정말 긴장해야 합니다. 흉골을 다시 열 때 심장이나 대혈관이 손상될 위험이 아주 높아서 대량 출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2유닛 이상의 혈액 준비는 그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술기 유전체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미래적인 개념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똑같은 수술을 받아도 왜 환자마다 염증이나 혈전 반응이 다를까? 그 답을 유전자에서 찾으려는 시도죠. 이제 각 장기별로 하나하나 돋보기를 들고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먼저 중추신경계, 뇌줄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대동맥의 죽상경합안에서 떨어져 나간 색전이라는 점,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신장계의 급성 신손상은 환자의 장단기 사망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내분비계에서는 갑상선 기능, 특히 T3 수치가 낮은 경우에 수술 후 예후가 좋지 않다는 보고도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물론 심혈관계와 호흡기계 평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본이겠죠. 이처럼 수술 전부터 각 장기의 취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 요인이 많은 환자를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모니터링 장비들이죠. 이 장비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우리 마취과 의사의 역량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장비들이 동원됩니다. ECG는 V5와 IR 리드를 함께 봐야 허혈 감지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요. PAC, 즉 폐동맥 카테터는 한때 논란이 많았지만 우심부전이나 폐고혈압 같은 특정 환자군에선 여전히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현대 심장 마취의 게임 체인저는 바로 TEE, 경식도 심장 초음파입니다. 이건 그냥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심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구조와 기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수술 결과까지 바로바로 평가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필수적인 도구죠. 뇌 산소 측정 역시 중요한데 기준치의 80% 아래로 떨어지면 이건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제 수술실에서 가장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 중 하나죠. 환자의 심장 예비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바로 마취 유도 단계입니다. 선생님들 다들 경험해 보셨죠? 유도 시작과 동시에 혈압이 그냥 곤두박질 치거나 반대로 기관 삽관할 때 막 200까지 치솟는 상황 말입니다. 특히 좌심실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는 작은 자극 하나에도 혈압이 춤을 추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에 대비해야 할까요? 이 혈압 변동은 말이죠. 마치 시소와 같아요. 한쪽에서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힘이, 다른 한쪽에서는 올리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죠. 저혈압은 대부분의 마취제가 가진 교감신경 억제, 그리고 혈관 확장 효과 때문에 발생합니다. 특히 심정이 약한 환자들은 이 효과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반대로 고혈압은 수술에 대한 불안감이나 후두경삭관 같은 아주 강력한 교감신경 자극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롤러코스터 같은 혈압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건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유도 전에 반드시 A라인, 즉 침습 쪽 동맥압 라인을 확보해서 실시간으로 혈압을 봐야 합니다. 둘째,
적절한 전처치로 환자의 불안감을 잠재워야 하고요. 셋째, 페니레프린이나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응급약물은 주사기에 딱 재어서 손에 닿는 곳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마취제를 투여할 때 스타트 로우, 고 슬로우 원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환자의 심기능에 맞춰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심장 수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심폐 바이패스, CPB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환자의 심장과 폐는 기계가 대신하지만 사실 우리 마취과 의사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혈액응고 관리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피가 몸 밖으로 나가서 플라스틱 튜브를 돌고 필터를 거쳐 다시 들어온다? 이건 우리 몸의 입장에선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당연히 우리 몸의 정교한 혈액 응고 시스템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CPB는 혈액 응고 시스템에 완전히 모순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한쪽에서는 혈액이 비정상적인 표면에 닿으니까 굳어라 하고 응고 경로를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혈액 희석, 저체온, 그리고 회로와의 직접적인 충돌로 혈소판 기능을 망가뜨리고 섬유소용의 시스템을 자극해서 굳지 마 하고 출혈을 조장하죠. 그야말로 혈전과 출혈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위험이 공존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일단 최외순환 회로가 혈전으로 막히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죠. 그럼 뭘 쓰고 그 효과가 충분한지는 어떻게 감시해야 할까요? 이건 심장 마취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정답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헤파린 그리고 ACT입니다. 헤파린은 엔티트롬빈의 작용을 1000배나 증폭시켜서 강력한 항응고 효과를 나타내죠. 보통 300, 400 유닛 퍼 킬로그램을 투여하고 그 효과는 ACT라는 현장 검사로 모니터링해서 480초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ACT 수치가 헤파린 농도만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체온, 혈액 희석, 혈소판 감소 이런 것들이 다 ACT 수치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에만 매몰되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헤파린, 우리가 믿고 쓰는 약이지만 정말 무서운 얼굴을 숨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HIT, 헤파린 유발 혈소판 감소증이죠. 이름만 들으면 그냥 혈소판 좀 떨어지는 건가 싶지만 선생님들, 이건 절대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히트의 본질은 배신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계가 헤파린 PF4 복합체를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런데 이 공격이 혈소판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친 듯이 활성화시켜버려요. 그 결과는 혈소판 수치는 떨어지는데 몸 안에서는 혈전이 폭풍처럼 만들어지는 그야말로 역설의 재앙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HIT는 혈소판 감소증이 아니라 친혈전성 질환이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힛 말고도 헤파린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골칫거리를 안겨줍니다. 헤파린 저항성, 헤파린 반동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헤파린을 중화시키는 프로타민, 이 약도 만만치 않은 녀석입니다. 프로타민 반응은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단순 저혈압이 가장 흔하지만 특히 타입 3 반응은 정말 위험합니다. 헤파린 프로타민 복합체가 유발하는 치명적인 폐고혈압으로 순식간에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프로타민을 줄 때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길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기계에 의존했던 심장과 폐를 다시 깨울 시간, 바로 CPB 이탈입니다. 이 순간이 수술의 성패를 좌우하는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CBP 이탈을 항상 비행기 착륙에 비유합니다. 수술 내내 고고도 순항을 하다가 이제 활주로에 안전하게 내려앉아야 하는 거죠. 조종사가 랜딩 체크리스트를 읽듯이 우리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CBP 미모닉입니다. 우리가 아는 중심정맥압의 그 CBP가 맞는데 여기서는 성공적인 이탈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C부터 시작해볼까요? 콜드, 체온은 따뜻한가? 컨덕션, 리듬은 안정적인가? 컨트랙틸리티, 심장은 잘 뛰는가? 셀스, 피는 충분한가? 칼슘, 칼슘은 정상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아귤레이션, 응고는 돌아올 준비가 되었는가?
이 6가지 C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VV입니다. Ventilation, 폐를 다시 부드럽게 숨쉬게 하고, Visualization, T로 심장 상태를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베이퍼라이저와 볼륨, 즉 마취제와 수액을 조절할 준비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P입니다. Predictors, 이탈 실패 위험은 없는지, Pressure, 혈압계는 잘 작동하는지, Pressors, 페이서, 약물과 페이서는 준비됐는지, 포테슘, 프로타민, 전해질과 프로타민까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모든 준비가 끝났는지 최종 점검하는 거죠. 이 CBF 체크리스트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도 착륙이 순조롭지 않을 때가 있죠. 이탈을 시도하는데 심장이 힘을 못 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아주 명확하고 정해진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바로 이 3단계 접근법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첫째, 물을 채운다. 즉, TEE로 심장을 보면서 전부하를 최적화하는 겁니다. 둘째, 펌프를 강하게 한다. 강심제로 심근의 수축력을 보강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셋째, 외부의 힘을 빌린다. 바로 IABP나 ECMO 같은 기계적 보조장치를 쓰는 겁니다. 채우고, 짜고, 빌린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수술실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적들, 즉 수술 후 합병증과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관리가 환자의 최종 예후를 결정합니다. 수술 후에 환자 상태가 나빠지는 가장 흔한 이유, 바로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저심박출증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안 좋다는 말은 너무 막연하죠. 왜 안 좋은지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는 게 우리 마취과 의사의 실력입니다. 이 표가 바로 우리의 진단 도구입니다. 마치 탐정처럼 TOE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범인을 찾는 거죠. TOE에서 심장이 제대로 안 짜면 심실 기능장애, 강심제가 필요하겠죠? 반면 심장은 잘 뛰는데 혈관이 너무 늘어져서 혈압이 떨어진다면 혈관이완 증후군을 의심하고 강력한 혈관 수축제를 써야 합니다. 또 승모판막 수술 후에 LVOTO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강심제를 끊고 베타 차단제를 줘야 하고요. 이처럼 원인에 따라 치료가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감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골치 아프죠.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에 보냈는데 흉관에서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올 때 지금 당장 수술방으로 다시 내려가야 하는 외과적 출혈인지 아니면 우리가 혈액성분제제를 줘야 하는 내과적 응고장애인지 이 갈림길에서의 빠른 판단이 환자의 운명을 가릅니다. 감별의 핵심은 출혈의 양상과 응고 검사 결과입니다. 외과적 출혈은 수도꼭지가 터진 것처럼 한 곳에서 쏟아지는 느낌이고요. 응고장애는 벽에서 물이 스며나오듯이 전체적으로 질질 새는 느낌이죠. 여기에 ROTM이나 TEG 같은 점탄성 검사 결과를 더하면 진단은 더 명확해집니다. 외과적 출혈이 의심되는데 시간 끌면서 수혈만 하고 있는 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과 피 말고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적들은 더 있습니다. 뇌, 콩팥, 혈당, 그리고 통증. 이 4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뇌졸중이나 심부전은 환자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고요. 고혈당이나 통증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감염이나 심근허혈 같은 2차적인 문제로 이어져 환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내용들을 관통하는 심장 마취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철학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환자 맞춤형 전략. 모든 환자를 똑같이 보지 않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위험 요소를 찾아내 맞춤형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둘째, 선제적 장기 보호.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뇌나 콩팥 같은 중요한 장기들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보호막을 쳐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적인 지혈 관리. 피가 나면 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출혈 자체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한 발 앞서 나가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강의의 핵심은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선생님들 때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수술 전에 피 한 방울로 이 환자가 어떤 위협에 취약한지, 예를 들어 염증이나 혈전 반응이 어떨지 유전자 수준에서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마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안전한 진정한 의미의 개인 맞춤형 마취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